여러분, 가장 믿었던 곳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도살장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오늘 저는 그 지옥 같았던 요양원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 속에 감춰진 악마들의 민낯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이고 올해 45살입니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생사가 오가는 현장을 지켜본 베테랑 간호사였지요. 제 삶의 유일한 등불이었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저는 자식된 도리로 최고로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산세 좋고 공기 맑기로 소문난 청솔 요양원이었습니다. 원장 강석호는 매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일에 전념하시라고요. 그 가식적인 눈빛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겨우 석 달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데 제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수만 번의 봉합을 지켜본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옆구리 아래쪽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절개 흔적과 서툰 봉합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제 등줄기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심폐소생술 때문에 생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평범한 딸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간호사 경력을 꽁꽁 숨기고 가짜 이름으로 그 요양원에 야간 요양보호사로 잠입했지요. 청솔 요양원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물어보는 말에도 입을 꾹 닫았습니다. 나만 모르게 모두가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 제 가슴은 시시각각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원장실 근처를 청소하던 저는 강 원장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건은 싱싱하니까 걱정 말아라. 이번에는 심장이랑 간을 세트로 묶어서 보낼 테니 입금이나 확실히 해라. 그 비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보았던 그 봉합 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 원장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짝이는 금반지는 분명 제가 어머니 칠순 때 해드렸던 그 반지가 틀림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죽이고 그 몸까지 팔아치운 것도 모자라 유품까지 가로챈 그 인간의 목덜미를 당장이라도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더 큰 배후와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같은 인간의 목숨도 한낱 고깃덩어리로 여기는 자들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저는
요양원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풍겨 나오는 그 비릿한 죽음의 냄새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품 냄새가 아니라 억울하게 눈을 감지 못한 노인들의 곡소리가 섞인 저주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강 원장이 퇴근한 틈을 타 요양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물증은 보이지 않았고 3층 폐쇄병동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치매가 심해 아무것도 모른다던 78살 드신 최 영감님이었습니다. 영감님은 제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제 손바닥에 낡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짧게 지하 세탁실 뒤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세탁실로 숨어든 저는 커다란 세탁기 뒤쪽 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밀자 어둡고 좁은 계단이 나타났고 그 아래로 내려가자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코끝을 찌르는 건 강한 락스 냄새와 비릿한 선혈의 향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자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엔 요양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신식 수술대와 의료기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늘어선 대형 냉동고들 속에는 투명한 용기에 담긴 무언가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 질쳤고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용기마다 붙은 라벨에는 노인들의 이름과 혈액형 그리고 적출된 장기의 종류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용기에서 저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무릎은 힘없이 꺾였고 비명이 나오려는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우리 엄마의 심장이 이런 차가운 유리병 속에 갇혀 있었다니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제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최 영감님이 다시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감님은 사실 치매 환자인 척하며 이곳의 모든 비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생존자였습니다. 영감님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강 원장이 곧 VVIP를 위한 특별한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 길이 영영 사라질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냉동고 안에 참혹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강 원장이 몰래 적어둔 불법 거래, 장부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복도 위쪽에서 육중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원장과 그의 수하들이 지하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영감님과 함께 좁은 환풍구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강 원장의 구두 소리가 수술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제 코앞으로 그의 서늘한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것만 같아 저는 제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살아나가 저 악마들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짐승도 자기 새끼가 아프면 가슴을 친다는데 돈 앞에서 눈이 뒤집힌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하에서 그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 올라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제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지요. 수진 씨, 잠깐 원장실로 좀 오시겠어요? 강 원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제 심장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 원장은 아주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제 이력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한수진 간호사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가 제 정체를 이미 다 파악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원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비릿한 담배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살기가 느껴져 저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지요. 그는 제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보았던 그 금반지를 낀 손으로 제 뺨을 툭툭 쳤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어머니의 보물을 저런 더러운 손에 끼우고 있다니 제 가슴은 분노로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죽은 내 애미처럼 조용히 살다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지옥문을 열고 들어왔느냐며 비웃는 그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최영감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원장실 구석으로 끌려 들어왔거든요. 영감님을 배신자로 지목하며 짓밟는 강 원장의 구두 발길질에 영감님의 가느다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며 말리려 하자 강 원장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이 떨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닥을 기며 영감님을 살려달라고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강 원장은 아주 즐거운 듯 껄껄 웃으며 최 영감님의 눈을 가리더니 저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 늙은이의 심장이 아주 비싼 값에 팔려나갈 것이고 그 수술은 내가 직접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동료라고 믿었던 요양보호사 박 씨는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만 모르게 이미 모든 거래가 끝났다는 그들의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배신과 기만이 가득한 이 방 안에서 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인간에 대한 혐오로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요. 밤새도록 원장실 옆 골방에 갇혀 지켜본 강 원장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최 영감님을 수술대에 올리기 전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 노인의 야윈 몸을 여기저기 만져대며 상품 가치를 매겼습니다. 차가운 금속 메스가 영감님의 살갗을 스칠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빨라져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의 손길에 유린당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며 저는 이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어머니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발긴 원수를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저는 강 원장의 비밀 금고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장기 적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분노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제 가슴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숨겨두었던 수술용 가위를 손에 꽉 쥐고 강 원장이 있는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최 영감님이 마취된 채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드러내고 있었고 강 원장은 막 수술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지요.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강 원장은 놀란 기색도 없이 아주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며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너도 내 애미 곁으로 보내달라는 소리냐며 달려드는 강 원장과 저는 좁은 수술실에서 뒤엉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목을 졸라올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눈앞이 번쩍이며 아득해졌지요. 하지만 저는 죽어도 혼자 죽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고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서로의 얼굴에 닿고 땀방울이 피와 섞여 바닥을 적시는 그 처절한 순간에 저는 어머니의 원한 맺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원장의 수하들이 몰려와 저를 제압하려 했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의료기구들을 내던졌습니다. 약품병들이 깨지며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독약 냄새가 온 방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강 원장의 손등을 수술용 가위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때 그의 손가락에서 어머니의 금반지가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지를 줍기 위해 기어가는 저를 강 원장은 무거운 구두로 짓밟으며 제 손등을 으스러뜨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저는 결코 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느낄수록 제 증오심은 더욱 선명해졌고 저 인간을 반드시 파멸시키겠다는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지요. 강 원장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이제 연극은 끝났으니 너를 아주 특별한 실험 재료로 써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이 제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찰서와 방송국에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 원장이 저를 끌고 가려던 순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파행으로 치닫으며 요양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요. 저들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심장을 직접 찔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 괴물의 심장에 비수를 꽂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요양원 마당을 가득 채울 때 제 눈에 보인 건 공포에 질린 강 원장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몸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어머니의 한이 서린 수술용 가위가 쥐어져 있었고 제 가슴은 분노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강 원장이 제 손등을 짓밟아 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몰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겼습니다. 이 정도 아픔쯤이야 우리 어머니가 겪었을 그 지옥 같은 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으스러진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금반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온기처럼 느껴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강 원장은 비겁하게도 마취된 최 영감님을 인질로 잡으려 수술대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지요. 저는 제 몸을 던져 그의 허리춤을 껴안았고 우리는 함께 차가운 타일 바닥을 굴렀습니다. 제 코끝에 닿는 그의 거친 숨결과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절대로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강 원장은 제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같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왕국이 무너질 줄 아느냐며 발악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찢어진 금속성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철제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무장한 경찰들이 수술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 원장은 당황하며 손에 쥔 메스를 휘둘렀지만 경찰들의 총구 앞에서는 한낱 가련한 짐승에 지나지 않았지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제 귓가에는 어머니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은 듯한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강 원장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내가 죽인 건 힘없는 노인들이 아니라 내 놈 자신의 영혼이었다고 말해줄 때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실 냉동고에서 발견된 수많은 장기 용기들과 강 원장의 비밀 장부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수술실 한쪽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그 작은 유리병을 제 옷자락으로 닦고 또 닦으며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춥지 않은 곳으로, 아무도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악마의 소굴이었던 청솔 요양원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고 저는 드디어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을 마침표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의 빈 무덤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제가 짊어졌던 지옥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세상은 다시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제 삶은 영원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 원장과 그 일당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고 요양원은 폐쇄되어 이제는 작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골함 옆에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낡은 금반지를 조심스럽게 놓아드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수목장 나무 아래에서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아프지 않지? 거기선 좋아하는 꽃 실컷 보면서 편히 쉬고 계셔. 제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마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요. 손등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생존하신 최 영감님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른 안전한 요양시설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가끔 면회를 갈 때마다 영감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고맙다는 말씀을 수백 번도 더 하십니다. 사실 고마운 건 저였지요. 영감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던 악마들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금 인간의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참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함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로운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자처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그 어떤 고통보다 숭고하며 그 결과로 얻은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 가운을 벗고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걷던 그 오솔길을 다시 걸어보려 합니다. 제 마음속에 남은 어머니의 향기가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으며 저는 이제야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